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운드 1 기업 경제의 첫 번째 시간 경제 일반 어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들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똑똑하게 모으자. 매일매일 쌓여가는 행복한 미래. 처음 같이 볼 단어는 똑똑하게. 똑똑하게는 형용사 똑똑하다 뒤에 개를 넣어서 부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 같이 볼 거는 형용사 뒤에 개를 붙여서 부사로 만드는 용법입니다. 똑똑하다 하고 현명하다 하고 뜻이 비슷하죠. 그래서 똑똑하게, 현명하게는 비슷한 뜻입니다. 다른 형용사에 개를 넣어서 부사로 쓰는 방법을 좀 몇 개 볼게요. 그들은 결혼 후 행복하게 살았다. 결혼한 후에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다. 아이가 그들을 닮아서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다. 보통 부사는 뒤에 동사나 다른 형용사, 부사 등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형용사 뒤에 개를 넣으면 이렇게 부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까요? 다음 단어는 모으자, 동사 모으다입니다. 여러분이 동사의 뜻은 잘 외우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동사를 쓸 때 어떤 형태로 써야 하는가. 그러니까 조사를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동사를 배울 때 어떤 조사, 어떤 단어와 같이 쓰는 게 틀리지 않는 정확한 방법인지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 드릴 겁니다. 동사 모으다의 뜻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수집하다 동사랑 뜻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표를 모으다, 우표를 수집하다는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상황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어 돈을 모으다는 저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돈을 낭비하지 않고 뭐 은행에 아니면은 뭐 집에 아니면 다른 곳에 이제 투자를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돈을 모으다를 쓰지만 돈을 수집하다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종류의 지폐나 동전을 내가 취미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돈을 수집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으다와 수집하다가 항상 같지 않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다른 예문을 하나 보면, 여러 나라의 스타벅스 컵을 모으는 게 취미이다. 때는 모으다와 수집하다가 같은 뜻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 단어는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은 매일 단어의 강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일과 뜻이 다르지 않아요. 군대에 간 오빠를 매일 기다린다, 매일매일 기다린다,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매일매일이 다른 뜻이 있어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날이를 더 짧게 쓰면 날로 이런 뜻이 있는데, 자, 요때는 매일매일 한국어 실력이 늘 것이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나날이 여러분의 한국어 어휘 실력이 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단어, 동사 쌓이다예요. 동사 쌓이다는 쌓다의 피동사의 형태고요. 모든 피동사는 앞에 이, 뭐죠? 가, 그리고 비동사 이런 형태로 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수출이 감소해 빚만 쌓이고 있다. 실수할 때마다 경험이 쌓인다. 요즘 너무 바빠. 한국어 숙제가 쌓여간다. 이런 방식이에요. 잊지 마세요. 피동사 쓸 때는 앞에 이 호저 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이요.
그런데 최근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곧 기업의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이 지문에서 볼 첫 번째 단어는 최근입니다. 최근의 뜻은 잘 알고 있죠. 최근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은 뭐 요즘, 요새, 요사이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토픽 시험에서 글쓰기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한자가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단어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럴 때 좀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글을 쓸 때는 최근, 한자로 된 단어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즘 감기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같은 뜻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이 조금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어제, 오늘. 그러니까 최근은 최근인데 아주 가까운 최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문을 같이 보면 한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아주 최근의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근의 뜻, 그리고 어제, 오늘, 아주 가까운 최근이라는 뜻도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급변하면서. 자, 급변하면서에 같이 공부할 거는 접사입니다. 접사요. 접사는 보통 단어의 앞이나 단어의 뒤에서 특정한 뜻을 알려주는 걸 접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앞에 급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아주 갑작스러운 혹은 매우 심한 이라는 뜻을 추가해 줍니다. 예문을 좀 볼까요? 최근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런데 아주 갑작스럽게 상승하고 있다. 근무 환경이 변했어요. 어떻게? 아주 갑자기 변해서 적응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이제 갑작스러운 이라는 뜻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우 심한 이 뜻을 더해주는 경우의 예문도 한번 볼게요. 이곳은 급경사 지역으로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경사가 이렇게 경사가 있는데 급경사라고 하면 이 경사의 정도가 아주 심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경사가 심한 것을 급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접사 같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의사결정 속도. 의사결정 속도,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어에 명사, 그리고 또 다른 명사, 그리고 또 다른 명사 세 가지를 사용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의사결정 속도는 첫 번째 명사 을, 호절을, 두 번째 명사 하는, 그리고 세 번째 명사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식당 영업 시간, 식당을 영업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국어 사용 기회, 한국어를 사용하는 기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형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오늘 처음으로 명사 을을, 두 번째 명사 하는, 그리고 세 번째 명사 이런 형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단어가 아니라 일단 유형? 유형이라고 할까요? 어떤 명사 이或者가 곧 두 번째 명사 이런 형태예요. 이때는 이 명사의 뜻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위기가 곧 기회다. 과거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다. 이렇게 이 명사의 뜻을 강조할 때 명사가 곧 두 번째 명사이다. 이런 형태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현재의 오입값을 통계에 근거해서 평가할 때 1월을 기준으로 하면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되고 2월을 기준으로 삼으면 대폭 하락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지문에서 처음 살펴볼 단어는요, 근거하다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거하다는 한자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뭐뭐에 근거하다의 형태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거하다는 근거하다예요. 예문 볼게요. 내 결정의 대부분은 경험에 근거한다. 이 소설은 사실에 근거해 쓰였다. 판매량에 근거해 광고를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근거하다 동사는 그 근거가 짜이날리 어디에 있느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자, 이번에는 기준으로 하다. 자, 기준으로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어떤 명사를 두 번째 명사으로 그 다음에 하다 이런 유형입니다. 여기서 하다 동사는 삼다 동사와 뜻이 동일합니다. 자, 예문을 좀 살펴볼까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곡한다. 위기를 기회로 이번에는 삼다 동사 삼아 더욱 노력한다. 다음 예문이요. 선배를 롤모델로 삼아 장점을 배운다. 이렇게 명사 을을 두 번째 명사 으로 그리고 삼다 혹은 하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어휘요. 대폭이요. 자, 대폭은 뭐 크게 이제 어려운 건 없고요. 대폭 아니면 큰 폭으로 주의할 거는 띄어쓰기 주의하시고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예문 좀 볼까요? 다시 담뱃값이 대폭 오른다고 한다. 담뱃값이 올라요. 근데 얼만큼? 아주 많이. 판매를 위해 상품의 가격을 낮추었어요. 어떻게? 아주 많이 낮추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까지는 담뱃값이 아주 많이, 상품의 가격을 아주 많이 낮추었다. 이런 식으로 썼을 텐데, 이제는 단어도 중급, 고급 단어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대폭 혹은 큰 폭으로 둘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사 하락하다예요. 하락하다. 하락하다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는 앞에 을를 쓰지 않고 이가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다랑 비슷한 동사는 뭐 떨어지다, 내려가다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고급에서는 한자로 된 어휘들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대말 상승하다 한국어 동사로 오르다 혹은 올라가다 오르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떨어지다 보다 상승하다 하락하다 한자로 된 동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문이요. 오늘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한자로 된 동사를 사용했고요. 하룻밤새 기온이 큰 폭으로 좀 전에 봤던 이제 큰 폭이죠.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자로 된 하락하다 동사.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볼게요. 1인당 국민소득도 비슷하고 경제 구조도 비슷했던 두 나라 중 한 나라는
경제 강국이 됐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발전을 위해 유사한 정책을 폈는데도 말이죠. 자, 이번에는 듣기에서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듣기, 읽기에도 어휘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볼 어휘는 1인당. 자, 1인당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접사, 당의 의미를 같이 공부해 볼게요. 명사 뒤에 이제 당을 쓰면 명사 뒤에 마다의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을 쓰는 예문을 좀 보면 시간당 급료, 그러니까每个 1小时的 급료죠. 그래서 이거를 시급이라고도 하고, 유튜브 조회수당 수입, 유튜버들은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볼수록 수입이 늘어나죠.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당 收入 수입이 됩니다. 소고기 킬로그램당 가격 1kg에 얼마, 커피 한 잔당 가격 커피 한 잔에 얼마 가격, 한 사람당 2만 원 이상 주문해야 한다. 어떤 식당은 뭐 한 사람 최소 얼마 이상 주문을 해야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메이거는 한 사람당 2만 원 이상 주문해야 한다. 당 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강국이요. 자, 접사는 아닌데 앞에 이제 명사를 쓰고요. 띄어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강국 이렇게 넣으시면 앞에 명사의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국가라는 뜻입니다. 뭐 대국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경제강국, 군사강국, 스포츠강국, 여러 분야에도 쓸 수 있어요. 패션강국, 반도체 강국, 그리고 인터넷 강국, 뭐 등등. 예문. 대만은 아시아의 야구 강국 중 하나이다. 자, 대만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 경기는 야구죠. 그래서 아시아의 야구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다. 다음. 이번에는 형용사 유사하다입니다. 자, 유사하다는 어떤 것 두 개가 비슷하다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그건 나이거. 그래서 와, 허저, 과, 유사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비슷하다는 초급에서 많이 쓰셨던 거니까 비슷하다 말고 이제는 유사하다 단어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닮다 동사도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문 볼까요? 대만은 한국과 유사한 문화가 많다. 쌍둥이는 외모뿐 아니라 성격도 유사하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쌍둥이. 선생님, 와, 과가 없는데요. 쌍둥이 이 명사는 쌍둥이가 한 명이에요. 쌍둥이는 두 명 이상이죠. 그래서 복수의 명사일 때는 특별히 와, 과는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유사하다 앞에 대상이 두 가지 대상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어휘, 정책. 정책은 이제 한자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뜻은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 자, 쓰는 방법이요. 어떤 동사랑 어떤 형용사랑 쓰는 게 자연스러운지 볼게요. 일단 정책을 그 다음에 쓰는 동사 펴다, 펼치다, 그리고 실시하다. 다 비슷한 뜻이고요. 그리고 정책을 세우다, 한자로 수립하다 동사.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문 볼까요?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세웠다. 혹은 선생님 한자 동사 쓰고 싶은데요. 수립하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이 그 다음에 실시되다, 수립되다. 자,
실시하다, 수립하다 동사에서 실시되다, 수립되다. 그래서 동사 뒤에 되다가 붙으면 약간 그 피동사의 느낌이 되죠. 그래서 아까 피동사 앞에는 이허저 가를 쓴다. 그래서 정책이 실시되다, 수립되다. 예문이요. 새해부터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실시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다는 주어의 행동이고 되다는 어떤 대상이 받는 피동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사를 틀리지 않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배운 걸 가지고 같이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중국어 뜻 그리고 한국어 어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뜻에 맞는 중국어 뜻을 여기에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거하다, 유사하다, 대폭, 하락하다. 자, 다 고르셨나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다 고른 다음에 다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근거하다, 유사하다, 대폭, 그리고 하락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 중 올바른 문장을 고르시오. 제가 이 네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읽는 동안 맞는, 틀리지 않은 문장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에서 곧 진리이다. 그의 주장은 사실로 근거한다. 우승을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새 복지 정책이 세웠다. 아직 못 골랐으면 영상을 잠깐 멈춰주시고 고르신 후에 영상을 다시 보십시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교수님의 말씀에서 곧 진리이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 교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다. 그의 주장은 사실로 근거한다. 근거하다 앞에 사실에 근거한다. 정부가 새 복지 정책이 세웠다. 이 정책은 주어가 하는 일. 그래서 복지 정책을 세웠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위에 있는 이 문장을 다른 어휘를 써서 중급, 고급 어휘를 써서 같은 의미로 바꿔 쓰시는 문제입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몇 년 동안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렸다. 자, 뜻을 생각하시고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다 쓴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십시오. 자, 정답은 몇 년 동안 집값이 대폭 하락했다. 저는 큰 폭으로 한국어 단어를 한자로 된 대폭, 한자로 바꿨고요. 한국어 동사 내리다 동사를 하락하다, 한자로 된 동사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1강 어휘 설명, 연습 문제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바이바이.